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3층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서은수는 둥근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팀원들은 그녀를 이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은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마케팅 예산을 30% 더 늘려야 해요. 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동안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임신 8주째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오후 6시 은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 최태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해. 집에 도착한 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압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를 살짝 쓰다듬었죠. 오늘 밤에는 꼭 태호에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호가 돌아왔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뭔데라고 대답했어요.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임신했어, 벌써 8주야. 그제야 태호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은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은수가 기대했던 기쁨이나 놀라움 대신 태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금이 임신할 때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회사 일도 바쁘고 우리 형편도 그렇고.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태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뭔 얘기인데? 우리 이혼하자. 태호의 말이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은수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정말로 이혼 합의서였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는 맞지 않아.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려고? 은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태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아빠 될 준비가 안 됐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호가 떠났습니다. 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 재산 분할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요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날 오후 은수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답할 뿐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태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친구 집에서 잘 거야. 사실 태호는 친구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장수진의 집이었죠. 수진은 24세 인플루언서 지망생으로 태호와 만난 지 벌써 6달이 넘었어요. 이제 정말 이혼하는 거야? 수진이 태호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서류도 줬어. 곧 자유로워질 거야.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귈 수 있겠네. 태호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에게 은수는 이미 과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수는 여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오더라도 은수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회사 동료인 박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진호는 은수와 함께 이 회사를 창업한 공동 대표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수는 진호의 배려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검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은수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류 아직 안 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끝난 관계야. 빨리 정리하자.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은수가 제안했지만 태호는 거절했어요. 만날 필요 없어. 그냥 서류만 처리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호의 마음이 이미 돌아서 버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주말 아침 은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어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서류를 꺼내서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조건들을 보니 태호가 꽤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은수 회사 지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태호는 결혼 초기에 은수 회사에 투자했다며 5%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은수는 그때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은수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서 꾹 눌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서류를 보낸 지 사흘 후 은수는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경영 활동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형 투자사와의 미팅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진호가 또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은수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컨디션인 것 같아요. 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은수는 임신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고 특히 진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사님.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은수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태호 없이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주 목요일 은수는 대형 투자사 대표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미팅이었어요. 은수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은수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투자사 대표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투자사 대표는 은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곧 투자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말이에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은수는 태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이제는 자신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거든요. 핸드폰으로 산부인과 예약을 잡으며 은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를 따로 불러서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태호 씨, 죄송하지만 이번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죠?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태호 씨 부서는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인사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태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언제까지 출근하면 되나요? 태호가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서류는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태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개인 물건들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어요. 수진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 1시간 후 강남의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태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잘렸다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구조 조정이라는데 나도 어이가 없어.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태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다른 회사 찾을 거야. 내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태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도 충격이었지만 수진의 차가운 반응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수진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태호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어요.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거야. 수진이 나간 후 태호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은수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IT 스타트업 업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은수가 투자사 대표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이 회사는 이번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 회사 이름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은수가 다니는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은수를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의 서은수 대표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으로. 리포터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은수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 대표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은수 회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성장하는 IT 기업, 차세대 데이터 분석 솔루션 선도 업체, 기업 가치, 500억 원 추정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은수는 자신이 단순한 회사원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회사 일 얘기도 별로 하지 않았고 태호 역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던 거예요. 이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노트북을 돌려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거 내 전 부인이야. 수진이 은수 사진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잠깐 그럼 너 부자였던 거야? 나도 몰랐어. 은수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회사 가치가 500억이면 너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적혀있던 회사 지분 이야기가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결혼 초기에 내가 은수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어.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태호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투자였던 거야. 수진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도 그 회사 주주라는 거네? 지분이 얼마나 되는데? 태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충 5%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500억에 5%면 25억 원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그 내용이 들어있나? 수진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충 언급만 되어 있었어.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고. 수진의 태도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제대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정당한 권리잖아. 다음 날부터 태호는 과거 기록들을 뒤져가며 은수 회사에 투자했던 내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내역과 문자 메시지들을 뒤지다 보니 결혼 초기에 은수에게 2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나왔어요. 찾았다. 태호가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고 보니 단순한 생활비 지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투자라고 명시된 내용은 없었거든요. 수진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걸로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증거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태호도 고민에 빠졌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태호가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투자 계약서 같은 걸 만들면 안 될까? 그때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태호는 처음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제안을 듣고 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누가 알겠어? 일단 시도해 보는 거지. 수진은 태호를 부추겼습니다. 어차피 내가 실제로 돈을 준 건 사실이잖아. 그냥 용도만 명확하게 하는 거야. 태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양심상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은수가 자신에게 회사 규모를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 배신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결국 태호는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투자 계약서 양식을 찾아서 과거 날짜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내용은 200만 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5%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완성한 후 태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장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호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인 회사 지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투자 계약서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작성했는데 원본을 분실해서 다시 만든 거예요.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증빙 자료가 있나요? 태호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통장 내역은 있어요. 실제로 돈을 보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변호사는 통장 사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태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직접 은수에게 연락해서 협상을 시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결국 법원에 지분 반환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투자 계약서와 함께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수는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투자 유치 성공 이후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각종 인터뷰 요청과 비즈니스 미팅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바쁘시겠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수는 임신 중이라 몸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잡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법무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법무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가 회사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투자 계약서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은수는 투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날짜를 보니 결혼 초기였는데 그때는 회사를 막 시작할 때라 정신없던 시기였거든요.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분이 결혼 초기에 투자하신 것에 대해 지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5%를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회사 가치로 계산하면 2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할 때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웬 소송이란 말입니까? 이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은수는 즉시 진호와 상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진호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네요. 그때 태호 씨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제가 깜빡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호는 차근차근 그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그때 초기 투자는 대부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모든 계약서도 제가 검토했고요. 태호 씨 관련 투자건은 기록에 없어요. 진호의 말을 듣고 은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은수가 물어봤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문서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은수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민서 변호사였는데 지적재산권과 기업 소송 전문가였어요. 계약서를 감정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민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종이의 상태가 문서 작성 시기와 맞지 않아요. 또한 서명의 필적도 다른 시기에 은수 씨 서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위조된 문서라는 뜻인가요? 은수가 물어봤습니다. 민서 변호사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시작되자 태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에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요구합니다. 투자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어서 민서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출된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입니다. 문서 감정 결과와 함께 당시 회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당시 회사의 모든 투자 관련 업무는 공동 창업자인 박진호 씨가 담당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원고의 투자 내역은 없습니다. 진호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태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재판장이 문서의 진위에 대해 질문하자 태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때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태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투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오히려 태호는 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은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